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니, 당신은 매일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들입니다. 그 반복된 생각은 늘 같은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은 동일한 행동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매일 어제의 나를 다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야 합니다. 조스펜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환경이 만든 뇌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펜에는 과거의 레코드판입니다. 그런데 변화하려면 그 기록을 덮고 새로운 패턴으로 다시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늘 똑같은 쪽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고 똑같은 손가락으로 알람을 끄고 똑같은 슬리퍼를 신고 똑같은 방식으로 양치하고 샤워합니다. 출근길도 일하는 방식도 감정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현실이 찾아오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같은 환경에서 같은 감정을 반복하며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바뀌길 바라고 있죠. 이건 마치 같은 버튼을 누르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려면 이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존재 상태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당신의 감정, 생각, 몸, 그리고 무의식 속에 깃든 패턴을 해부하고 그것을 스스로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번역의 지침서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하지만 디스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뇌과학, 유전학, 양자물리학까지 통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의식적인 감정과 행동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마음이 되어버리면 변화는 시작될 수 없다. 왜 사람들은 변화하려 할수록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는가? 조 디스펜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이 이미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은 의식이, 느낌은 몸이 관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감정은 뇌 속 회로를 강화하고 몸의 세포 수준에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약처럼 감정에도 화학적 중독이 발생하는 것이죠. 슬픔을 반복하면 몸은 슬픔을 원합니다. 죄책감을 반복하면 몸은 그 상태를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익숙한 불행을 반복하며 낯선 행복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나는 불안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 모든 말들은 과거 감정이 우리 정체성에 새긴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삶을 꿈꾸며 변화를 결심했을 때 왜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자.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명상은 내일로 미루자. 너 원래 이런 거 못했잖아. 이 모든 목소리는 몸이 익숙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저항의 신호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몸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하인이 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인이 주인에게 명령하는 시대입니다. 변화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변화 자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식이 다시 권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두의 과학과 감정의 화학 반응을 통해 설명합니다. 당신이 매일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반복된 화학 물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중독된 몸은 매번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예를 들어 죄책감, 불안, 분노 같은 감정은 반복될수록 더 강한 수용체를 만들어내고 몸은 그 감정을 정상이라고 인식하게 되죠. 결국 몸이 원하는 감정을 공급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뇌는 자동적으로 그 회로를 재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늘 과거의 정체성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저항은 당연하게 발생하죠. 새 이후 우리의 행동 중 약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이 잠재의식은 단순한 심리적 기억이 아니라 신경회로, 화학 반응, 세포 차원의 습관 메커니즘입니다. 그 과정을 디스펜자는 감정의 해체 과정을 언메모라이징이라 부릅니다. 그는 기존 감정 회로를 잊고 새로운 회로를 기억하는 3가지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감정이 어떤 패턴에 기반한 것인지 인식하기,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자동 반응을 멈추기, 감사, 사랑, 충만함 등 새로운 고진동 감정을 매일 반복하기. 당신이 먼저 사랑을 느껴야 사랑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먼저 온전함을 느껴야 치유가 찾아옵니다. 몸은 감정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감정이 바뀌면 세포 반응도 바뀌고 세포 반응이 바뀌면 유전자 표현도 바뀝니다. 언메모라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감정 패턴을 지우는 과정, 즉 이는 억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닌 몸에 새겨진 화학 반응의 흔적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예전엔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유전이라서 안 돼.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유전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감정에 따라 켜지고 꺼진다. 감사, 사랑, 희망 같은 고진동 감정은 회복과 성장 유전자를 켭니다. 스트레스,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은 면역과 재생 유전자를 억제합니다. 변화는 유전자를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운명을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단순한 신념의 차원을 넘어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현실 창조를 설명합니다. 현실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가능성의 장에서 당신이 주는 신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신호란 바로 감정과 생각의 조합, 즉 존재 상태입니다. 우리가 매일 불안, 죄책감, 슬픔 같은 감정에 머무르면 그 감정은 전기적, 자기적 파동을 형성해 우주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양자장은 그 신호에 상응하는 현실을 우리 삶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 있느냐에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란 원하는 현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걸맞은 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먼저 살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풍요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치유되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온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주파수로 미래를 끌어오는 법칙입니다. 현실 재설계 루틴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반복할지를 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셈입니다. 다음은 그가 강조한 5단계 실천 루틴입니다. 감정 중독을 자각하라.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가? 그 감정은 언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반복되는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익숙하게 반응하는 감정은 죄책감인가, 불안인가, 아니면 슬픔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성찰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나라는 정체성으로 가장 깊이 새겨진 감정 중독의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특정 감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뇌를 조종합니다. 진짜 변화는 그 중독을 자각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감정 패턴을 인식하고 자동 반응을 끊어내라. 감정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뇌와 몸이 설정한 자동 반응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잠깐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다음과 같이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짧은 멈춤은 작은 일이지만 강력한 전환점입니다. 몸의 반응에서 의식의 선택으로, 과거의 반복에서 새로운 미래로 이동하는 출구가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새로운 감정을 의도적으로 심어라. 과거의 감정을 멈췄다면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울까요? 바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감정 주파수입니다. 감사를 매일 아침 호흡과 함께 시작하세요. 사랑을 기억 속 누군가에게 전해보세요. 충만함을 미래의 나로부터 미리 느껴보세요. 감정은 상상으로도 충분히 실제화됩니다.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않고 반응하기 때문에 고진동 감정, 감사, 사랑, 평화, 영감 등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생성합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구조가 바뀝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당신은 결국 그 패턴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감정 상태를 연습하세요. 명상, 상상, 호흡, 글쓰기,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단, 반복이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뇌의 시냅스는 새롭게 연결되고 몸은 새로운 감정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곧 존재의 코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현실이 바뀔까? 왜 아직 효과가 없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으세요. 결과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변화는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과거의 습관 패턴이 다시 고개를 드는 방식입니다. 그 대신 매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세요.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내 무의식이 중독된 감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이전처럼 자동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반사적인 존재 상태에서 의식적인 존재 상태로 전환됩니다. 감사, 사랑, 충만함, 자유, 영감 등 고진동 감정을 명상과 상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느끼는 시간을 갖습니다. 반복과 습관화는 반복을 통해 회로를 형성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감정을 훈련하면 신경 회로는 새롭게 구성됩니다. 결과 내려놓기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존재 상태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변화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상태로의 진입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그것을 비잉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잉, 즉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진동수, 그 파동이 현실을 끌어오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감정, 믿음, 행동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 서명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서명이 우주의 당신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고통, 상처, 실패에 기반한 정체성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사랑 그 자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다. 이러한 선언은 단지 말이 아니라 새로운 뇌의 회로, 새로운 유전자 발현, 새로운 몸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조 디스펜자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변화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암이 사라지고, 면역 질환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온전함으로 바뀌는 기적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몸과 현실을 다시 쓴 결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감정의 방향과 패턴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가,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강연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질병, 이별, 사고, 상실 같은 고통이 와야만 그제야 자신의 사고방식, 감정, 태도를 돌아보죠. 하지만 왜 고통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기쁨과 영감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어려운 건 딱 하나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출발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당신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당신의 결과를 만들며 그 결과가 당신의 삶을 구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는 이 순간, 이 마음, 이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당신의 유니버스였습니다.